이젠 터키가 아닌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이곳이 에게해, 흑해, 지중해 세 개의 바다와 맞닿아 있는 휴양 도시로도 유명한 나라라는 걸 아셨나요? 게다가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 횡단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륙국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하죠. 터키는 2022년 유엔에 국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요. 용감한 사람들의 땅,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터키가 아무 상관없는 칠면조를 뜻하는 데다 겁쟁이를 나타내는 속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튀르키예 국민들은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고 하네요. 튀르키예의 유럽 쪽은 트라키아로 알려져 있지만 국토의 대부분은 아시아,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지리적으로 재미있는 이유는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페리나 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가 있는데요. 유럽 쪽에 속해 있는 땅에서는 매혹적인 궁전, 활기찬 시장, 오래된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는 반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면 스카이라인에 탁 트인 전망이 있는 보다 여유로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여러 유럽과 러시아인에게 관광지로 유명한 것은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로부터 오는 문화적 유물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햇볕 때문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의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은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황금빛 모래사장, 그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만이 있는 낙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탈리아와 보두름 반도에 있는 해변은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럽이나 추운 러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해안 휴양지입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자랑할 만한 것은 해변뿐이 아닌데요. 눈 덮인 토러스 산맥은 스키와 보드를 타러 오는 관광객으로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온 지역이 해변과 산맥으로만 덮인 것은 아니랍니다. 토러스 산맥과 북쪽의 폰틱 산맥 사이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비옥한 평원과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는 중앙 아나톨리아 고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황금빛 밀밭, 방목하는 가축들, 그리고 매력적인 시골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근대화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튀르키예의 옛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의 경계선일 뿐 아니라 실제로 유라시아 지각판과 아라비아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지진도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했죠. 세계의 주요 단층선 중 하나인 북아나톨리아 단층이 튀르키예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인데요. 이 거대한 판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전국적으로 활동적인 단층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북아나톨리아 단층은 무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건축물은 내진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엄격한 건축 법규 및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강력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지진 활동을 모니터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수많은 호수가 있지만 그중 동부에 위치한 반 호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호수가 유명한 이유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호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엔도레이크, 곧 폐쇄분지 호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크고 아름다운 호수는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숨막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최근 2017년 반 호수에서 신기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수에 부분적으로 잠긴 3000년 된 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성은 기원전 6세기인 우라르티아 문명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튀르키예의 서쪽에는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터스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사실 거대한 소금 호수로 평균 바닷물보다 거의 10배나 염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호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해에서처럼 수면에 떠있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폐쇄 분지에 형성된 호수에 바다로 나가는 배출구 없이 물이 유입되면서 물은 증발되고 염분과 미네랄만 남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호수 주변에 석고와 암염을 포함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트르키예에는 고대 도시와 고고학 유적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서부에 위치한 에베소는 놀랍게도 잘 보존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고대 거리를 걷다 보면 셀수스 도서관, 대극장,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의 잔해를 찾아볼 수 있죠. 또한 트로이 목마로도 유명한 고대 도시 트로이도 이 튀르키예 안에 있습니다. 트로이는 고대의 매우 중요한 도시 국가였으며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 후 500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묘사된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300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워낙 오래전인 만큼 진실 여부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트로이는 에게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협인 다르다넬스 해협의 입구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트로이는 그 자체로는 국가가 아니었지만 고대 세계에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카파도키아의 고대 지하 도시일 텐데요. 이 지하 복합 도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부드러운 화산암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지하 도시인 데린쿠유는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로와 같은 터널을 탐험하다 보면 거주구역, 창고, 공동공간, 심지어 교회까지 발견할 수 있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환기통로, 담수를 위한 우물, 심지어 동물을 위한 마구간까지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독립된 공동체였다고 보여집니다. 튀르키예는 타고난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의 교차로가 되어 왔는데요. 기원전 16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히타이트라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 문화와 언어, 법과 정부의 시스템으로 많은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을 통해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서기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세워진 비잔틴 제국이 수도를 현재 이스탄불 위치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은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통치하에 6세기에 절정을 이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인 소피아 성당의 건설을 의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찬란했던 비잔틴 제국은 7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해 결국 1453년에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지휘 아래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은 튀르키예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지역에 이슬람 통치를 도입하여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기독교 비잔틴 영향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이 바뀌었고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전통, 예술, 건축 및 관습은 튀르키예의 문화유산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많은 비잔틴 건물을 이슬람 숭배나 행정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비잔틴과 오스만 건축 양식의 혼합은
톱카프 궁전과 술레이마니 모스크와 같은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아름답고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는 튀르키예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